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석봉 변호사입니다. 한석봉 할 때 그 이석봉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그 저작권법에 관련된 그 강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 저작권법뿐만 아니고 그 모든 법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개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도대체 지금 내가 전체적인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디 부분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왜 배우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해서 배우는지 그 부분을 미리 습득을 시켜드리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저작권 분쟁의 기본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고라면 무슨 주장을, 저작권법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피고라면 저작권법 어느 부분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학습하시고 이해하셔야 나중에 하나씩 공부하시게 될 저작물성, 누가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의 양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저작권, 인터넷과 저작권, 이 각 부분을 학습하실 때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써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점을 전제로 해서 이번 제1차 시에는 저작권 분쟁의 기본 구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처음부터 그 사안이 나오니까 좀 황당하시기는 하실 텐데, 이번 사안은 원고의 입장에서, 즉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식의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사안을 한번 보시면요. A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인데, A가 1년간의 노력 끝에 시장성이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설치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시리얼 번호 게시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하여튼 이번 사안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열심히 일해서 시장성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설치나 사용에 있어서 그 반드시 시리얼 번호가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위 프로그램 관련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B라는 사람이 위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B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예컨대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에다가 게재를 해서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에 위 시리얼 번호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 설치,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 A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번 사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프로그램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B가 알아보니까 시리얼 번호를 B가 블로그에 게재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게시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린 이런 사안이죠. 이러한 사안일 때 A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될까? 근데 저작권법을 처음부터 그냥 쭉 서술식으로 또는 그냥 하나씩 공부하게 되면 뭘 어떻게 주장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시를 준비하게 된 것인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면, 원고의 우선 대응 방안 전체를 개관을 하고자 한다면 어때요? 원고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
유료 프로그램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시리얼 번호를 게시를 함으로써 이 시리얼 번호 게시로 요 프로그램이 저작권이 있는 요 프로그램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A는. 그러면 A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것이고 형사고소도 있을 텐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은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민사소송 기본이 6개월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시리얼 번호는 그대로 게시되고 있을 것이고, 그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막 신나게 다투다가 침해가 맞다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이 시리얼 번호 게시로 인해서 또 프로그램 복제 통해서 시리얼 번호 입력 통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침해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우선적으로 시급한 조치로서 우선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어때요? 저작권 침해하지 말라, 그거 내려라 라고 하는 신청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한 다음에 요것과 더불어서 그동안 입은 손해, 네가 그 시리얼 번호를 게시해서 내 프로그램이 복제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죠? 민사소송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처분과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저작권법 침해가 맞다라고 하면 형사고소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형사고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은 거의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친고죄라는 게 뭐냐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그러한 범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봐서 고소를 취하면 어때요? 형사처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위해서. 결국.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번 사안에서는 가처분을 하든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거기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장 그리고 내 저작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 공통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처분이든 손해배상 청구든 형사고소든. 그러면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되는지 그게 이번에 학습할 내용이고 이번 1차 시 이후의 내용들은 그렇게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